안녕하십니까, 레피디입니다. 11월 2일 LNF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1% 가까이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1% 마찬가지죠. 네, 그래서 둘 다 오늘 좋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랜만에 좀 외국인과 기관이 좀 의미 있게 강하게 좀 들어와 준 그런 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확실히 좀 저렇게 크게 들어와 준 것이 또 대형주 위주로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바이오 종목들도 같이 좀 올라가면서 한참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이 또 분위기가 좋을 때 전 종목이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반등을 하더라도 좀 반등을 잘 못하는 그런 종목들이 많았는데요. 오늘 같은 날에는 또 이렇게 다 같이 올라가주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네, 코스피는 오늘 외국인 3천억, 그 다음에 기관이 또 7,600억을 매수를 했고요. 코스닥도 외국인 1,500억, 뭐 기관 500억 정도로 합쳐서 이제 2천억 가까이 매수를 하면서 또 좋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뭐 쌍바닥까지는 가지 않고 그래도 저점을 조금 높이는 방향에서 이렇게 21선 지키는 선에서 양봉이 좀 나왔고요. 거래량이 아직까지도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그래도 지금 의미 있게 좀 전 종목이 좀 골고루 올라가는 그런 건강한 상승이 나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근에 들어서 지금 기관 투자자가 또 이틀 연속 이렇게 강하게 매수를 해줬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뭐 또 이제 금융 투자가 좀 많이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생각보다 좀 강하게 대형주 위주로도 좀 많이 상승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뭐 여전히 이제 투신, 뭐 보험, 연기금 이런 투자자들은 네, 증시에서 계속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네, 언제든지 또 악재가 나오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수급이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조금은 그런 대형주 위주 혹은 바이오 종목들도 반등이 나오면서 조금은 의미 있는 상승이 나왔다. 그래서 조금 더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코스닥이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 네, 이 정도 라인 이제 지켜주면서 그래도 1000포인트 근처에서 계속 자리를 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떨어질 수 있었지만 지금은 하방에서 계속 밀어 올리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고요. 21선과 61선 사이에서 좀 자리를 잡으면서 조금은 네, 코스닥이 자리를 잡는 그런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이제 글로벌 악재라든지 그런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 혹시 아니면 물가에 대한 그런 부담감이 없다면 증시는 계속 또 분위기를 태워서 진행될 수 있겠지만 저는 아직까지도 그 지금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자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뭐 분위기 좋게 오르긴 했습니다만 이대로 뭐 쭉쭉쭉쭉 올라서 뭐 종고점을 돌파한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렵고요. 사실 그런 상황이 오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증시 자체가 선진국 지수로 이제 편입이 되면 네, MSCI에서도 이제 증시 전체가 MSCI의 그 선진국 지수로 편입이 되면 또 외국인 투자자라든지 그런 큰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증시를 또 이제 의무적으로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대형주 위주로의 큰 상승장이 또 올 수 있고요. 네, 그러면 이제 또 3,500포인트, 3,600포인트 이렇게 또 올라갈 수 있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지금 뭐 선진국 지수가 계속 얘기가 나오긴 합니다만 실제로 뭐 편입되고 그러진 않고 있고요. 지금은 아직까지도 네, 금리 인상, 테이퍼링 네, 그쪽 단어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네, 조심을 하면서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네, 실적주들, 네, 성장주들 위주로 좀 지금은 투자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환율은 오늘 조금 조정받았고요. 뭐 0.17% 네, 거의 하락하지 않았고 결국에는 상승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라인에서 지금 환율이 이제 형성이 좀 되고 있고요. 1100 중반대에서 1200원까지 이렇게 또 박스권을 형성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시간을 두고 지켜보고요. 이제는 환율에 대한 급등 뭐 그런 충격은 조금 주가에 좀 반영이 된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미국 증시와 이제 디커플링 되는 현상이 조금씩 완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금리 인상이 언제 일어날 것인지, 그다음에 테이퍼링 거기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이 채권 수익률이 그 금리 인상과 좀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1.5%대 계속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시간이 있을 것 같고요. 네, 금리 인상까지는 아직까지는 시간이 조금 있을 것 같고 코로나에 대한 그 변이가 이제 컨트롤이 완벽하게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좀 주목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은 또 오랜만에 또 좋은 분위기로 갔기 때문에 네, 성장주들 위주로 또 상승이 좋게 나왔고요. 배당주 위주로 또 이제는 11월 달이기 때문에 주목을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증시 이 정도로 보고 네,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LNF 보겠습니다. 자, LNF 오늘 6,000원 올라서 3% 가까이 올랐고요. 19만 7천 원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처럼 이제 19만 원대를 오랜만에 좀 회복을 한 상황이고요. 자, 잘 올라가다가 한번 이제 테슬라발 그런 소식이죠. LFP 배터리를 이제 확대한다는 그런 소식에 우리나라 국내 이 배터리사들이 좀 주가가 하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좀 받았는데요. 큰 시장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고요. 지금은 네, 차량 대전환기입니다. 네, 모든 자동차들이 이제 전기차와 수소차로 전환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네, 가솔린 자동차들은 이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 전기차로 100% 전환을 할 가능성이 크고요. 지금 뭐 아직까지 전환율이 뭐 크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배터리는 수요가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 LNF가 그 배터리에 들어가는 양극재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조만간 이제 뭐 SK 이노베이션이라든지 아니면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삼성 SDI라든지 뭐 지금 큰 고객사들이 또 LNF에 대한 양극재를 또 계약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큰 이슈가 또 터졌을 때는 또 아주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리고 LNF를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이유는 사실 상당히 많이 올랐지만 계속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이 MSCI입니다. 네. 결국에는 MSCI가 이제 11월 달입니다. 그래서 11월 10일에 이 편입 여부가 확정이 되고요. 지금 이 주가를 유지를 하는 것을 보았을 때는 거의 100% 편입이 될 겁니다. 그래서 10일부터 11월 30일까지는 꾸준히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분위기일 거고요. LNF 지금 목표가에 맞게 20만 원 중반대 이후로 네, 20만 원 후반대까지 아니면 30만 원까지도 좀 단기간에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네, 상당히 뭐 좀 고전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지금 뭐 적당한 자리 잘 지키고 있고요. 이 이상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하방으로 가려고 하면 계속 받치는 그런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아래 꼬리를 달고 지금 떨어지지 않죠. 그래서 21선 추세 살리고 있고요. 분명히 다시 한번 위로 좀 고개를 들면서 20만 원대 회복을 하고 또 강하게 이런 식으로 강하게 또 양봉이 뜨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래량도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거래량이 좀 죽어가는 모양인데 좀 이제 힘이 실리면 좀 강하게 올라가는 이 스타일의 종목이다 보니까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봉, 월봉도 이제 양봉으로 좀 바뀌고 있고요. 네, 월봉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이렇게 보면 뭐 거의 뭐 10배 가까이 상승했다라고 생각이 들죠. 그래서 상당히 많이 올랐지만 그래도 11월 30일까지는 추가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3일째 지금 기관과 외국인이 양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외국인이 이제 잠깐 매도를 좀 했지만 결국에는 이 MSCI에 대한 패시브 자금이 유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11월 1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이때쯤에 이제 외국인 패시브 자금이 계속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이제 MSCI 편입 이후에 들어오는 게 맞지만 이 동시효과에 좀 많이 거래가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11월 30일 정도까지만 상승을 하고 그 이후에 오히려 외국인 매도와 함께 좀 주가가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LNF도 12월부터는 좀 조정이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아주 큰 수주라든지 뭐 10조 가량의 뭐 그런 양극재 수주라든지 그런 수주가 터지면 그런 거 다 무시하고 또 올라갈 수도 있겠죠. 아무튼 지금
우리나라 그 대표적인 산업의 최전방에 서 있는 그런 소재 기업이기 때문에 LNF 저는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최근에 나온 소식 중에 하나가 테슬라 창업 그 관련 기업이죠. 그 기업과 이제 협력을 하게 되는데요. 이름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서 이제 폐배터리 에너지 이 폐배터리 기술과 그다음에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이죠. 재활용 기술과 그다음에 양극재 또 생산 기술을 이제 협력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양극재를 생산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앞으로는 이 배터리 수요가 많아지는 만큼 또 이제 배터리가 수명이 다 하게 되면 또 이제 버리는 배터리가 많아집니다. 근데 이 배터리라는 것이 사실 굉장히 이제 환경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당장은 리사이클링 시장이 뜨고 있진 않지만 앞으로는 이 배터리 리사이클링 시장도 굉장히 커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 사실 리사이클링 시장이 커지게 되면 이 양극재가 사실 뭐 수요가 조금 떨어지긴 하겠죠. 신규 배터리 시장이 좀 떨어지긴 하겠죠. 하지만 그때쯤 되었을 때 이렇게 리사이클링 시장이 커질 때쯤 되었을 때는 이미 배터리가 많이 보급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관련 기업들이 또 조정을 받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생각을 했을 때는 좀 훗날 얘기고요. 지금 당장은 네, 한 달 정도는 LNF는 주가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매번 이제 MSCI 때마다 여러분들께 이런 종목들 출연해서 얘기를 좀 드리고 있는데요. 저의 첫 번째 종목은 두산중공업이었고요. 두 번째는 HMM이었고, 세 번째는 지금 이제 LNF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LNF 또 비슷한 흐름 이어갈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자, 계속해서 한번 주시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증권사 목표가도 좀 상승이 되었고요. 네, KB증권에서도 목표가를 이제 73%나 올렸고요. 양극재 생산 능력 증가가 이제 전망이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왔네요. 그래서 상승 여력은 42% 있고요. 그래서 목표 주가를 15만 원에서 26만 원이죠. 네, 상당히 많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북미 공장을 통해서 투자를 통해서 2025년에 또 이제 생산 능력이 배터리 생산 능력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LNF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그런 기업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은 주목을 해볼 만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고요. LNF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